자, 부산에 있는 K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난이도는 중이고 시험지는 밑에 이제 사이트 걸어놨죠. 이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출력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어느 학교 시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앞부분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쉬운데 그 앞부분만 풀어보고 쉽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앞부분이 쉬우면 이제 객관식 뒷부분이나 서술형 부분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쪽 어려운 부분만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뒤에 부분만 풀고, 뭐 앞에 부분도 잘 모르겠으면 설명 듣고, 이제 유튜브 특성상 이제 옆으로 넘길 수 있죠. 그 동영상 띄워넘기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잘 캐치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집합 A는 이렇게 1, 2, 3, 2, 3에 대해서 다음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면 2가 A의 원소냐, 니은도 2와 3이 A의 원소냐,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원소를 물어봤고 디귿과 리을은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봤는데, 항상 이 물어보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원소가 되느냐 아니면 부분집합이 되느냐. 그 원소를 볼 때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이 기호를 안 봅니다. 이걸 보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원소예요. 그래서 기억은 2가 A의 원소냐, 요 2가 여기 있죠. 근데 요 바깥의 기호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2죠. 2는 원소가 맞죠. 니은 2와 3. 그럼 2와 3은 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를 봐야죠. 2, 3이 동시에 원소냐, 맞죠? 자, 디귿은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봤는데, 디귿에 나온 이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A 집합과는 상관없이 디귿은 항상 옳습니다. 자, 리을 2와 3이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2와 3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는 요 바깥의 기호를 봐야죠. 이걸 보면서 2와 3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본 거죠. 얘를 본 게 아니라 얘를 보고 2와 3이 된 겁니다. 얘를 생각했다면 기호가 두 개 들어가야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전부 다 맞네요. 근데 어느 학교는 이렇게 숫자가 1, 2, 3, 2, 3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공집합으로 나와요. 그래서 공집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의 공집합이 원소냐, 또는 가로 하나 친 게 원소냐, 또는 두 개 친 게 원소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소라는 거는 이 겉의 기호를 안 본다고 그랬죠. 이 겉의 기호를 안 보기 때문에 공집합 원소 맞죠? 가로 하나 있는 거 원소 맞죠? 가로 두 개 있는 거 원소 맞습니다. 그럼 가로가 3개 있다면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죠. 겉에 걸 보지 않으니까. 자, 다음은 부분집합입니다. 자,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요 위에를 보지 않아도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걸 보지 않아도 얘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가로가 하나 있어도 맞는 거죠. 얘는 이걸 본 거죠. 가로를 보니까. 그럼 2개 있어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3개 있어도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원소를 물어봤으면 원소는 겉에 기호 하나를 안 봅니다. 안 보고 그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부분집합을 물어보면 기호를 보고 위에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조심하면 이제 원소냐 부분집합이냐는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2번은 합성에 관한 문제죠. 이 작은 동그라미, 요게 합성, 계산을 2번 하라는 뜻인데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하기도 편하고 헷갈리지 않겠죠. 자, F2는 F에 2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2를 먼저 대입해요. 여기다가 F2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다시 G-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5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U는 50이고 A는 26, 교집합은 11,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6개.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전체는 50, 그러니까 전체가 바깥에가 50이죠. 그 다음에 A는 26. 그럼 26은 여기랑이 26이라는 거니까 조금 이따 줬고, 교집합이 11, 요 가운데가 11. 그럼 당연히 여기가 1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럼 합집합의 바깥쪽이 6개라는 뜻이니까 이 완전 바깥에가 6개입니다. 그럼 이제 B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더하면 26, 더하면 32, 여긴 18. 전체가 50이니까 이때 B의 개수는 11과 18을 더하면 29가 되겠죠. 11 더하기 18은 29. 자, 그래서 집합에서 이제 연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연산하는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차집합 A 빼기 B.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바꿀 줄 하나 알면 되고, 두 번째는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 가로 밖에 있는 이 여집합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꿉니다. 자, A는 A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다시 이거는 B로 바꾸겠죠. 그럼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는 B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차집합과 드모르간 법칙만 알면 연산 과정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세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은 A는 나와 있고 B는 X 더하기 Y. 자, 이거는 집합 A에서 A는 원소 나열법이죠. 집합 A의 원소를 빠짐없이 한 번씩만 나타내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B는 조건 제시법이죠. 이제 조건 제시법에 여기 바가 있어요. 바. 이게 막대기인데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 앞에는 원소의 형태예요. 원소의 형태.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x 플러스 y 꼴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가 2의 거듭제곱 꼴이면은 원소는 전부 2의 거듭제곱 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소 형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x랑 y랑 더하라고 했는데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예요. 그럼 여기서 x가 나오고 여기서 y가 나오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0, 1, 2 중에 있고 y도 마이너스 1, 0, 1, 2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집합 b는 x 더하기 y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죠. x가 4개고 y가 4개니까 4번 4번, 그러니까 16번을 다 더해서 쓰라는 건데, 이 집합은 중복해서 쓰진 않죠.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한 번씩만, 그리고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럼 0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1, 0, 1, 2예요. 근데 마이너스 1, 0, 1은 이미 있죠. 있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2만 쓰면 되겠죠. 다시 1 더하면 0, 1, 2, 3, 3. 2를 더하면 1, 2, 3, 4.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게 집합 B가 되겠죠. 그다음 C는 곱해래요. 곱해. 그 곱하면 또 16번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16번은 계산하지만 겹치는 건 한 번만 적는다.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0이랑 곱하면 다 0이죠. 1 곱하면은 마이너스 1, 0, 1, 2. 여기 2가 나오고,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 0, 2, 4,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다 써놓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 번씩만 차례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집합 A와 집합 B와 집합 C 중에 집합 B가 개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집합 C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제일 커야죠. 그래서 B가 제일 큰 거는 바로 2번이네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C 중에는 C가 크죠. 그리고 A의 원소들을 C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C, B가 되는 2번이 답이네요. 자, 5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X는 A고 B 합집합 X는 B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자, 일단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되겠죠. 집합 B는 1, 2, 3, 4, 6, 12가 됩니다. 처음 조건 A와 X의 교집합이 A면 X는 A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A와 X의 교집합은 A가 됩니다. 그러면 X에는 A가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에는 이 1, 2, 3, 6이 그냥 있는 거예요. 1, 2, 3, 6. 이 4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B 합집합 X는 B. 그럼 B가 큰 거겠죠. B가 X보다 큽니다. 근데 X가 아니 아까 1, 2, 3, 6이 있었어요. 1, 2, 3, 6. 그럼 1, 2, 3, 6을 제외한 4와 1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와 12가 어딘지 몰라요. 그럼 4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두 가지. 12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부터 교집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집합이 됐을 때 X는 나머지 원소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원소를 2의 거듭제곱꼴로 여기에 쓰면 되죠. 3개면 3승, 4개면 4승 이렇게 해서 집합 X의 개수를 찾습니다. 자, 6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한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 1대1 대응과 같은 말이 역함수가 존재입니다. 역함수 존재.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이랑 문제랑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말은 같은 겁니다. 푸는 방법이 동일하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로줄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야죠.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세로줄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그리고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이건 원의 방정식인데 세로줄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죠. 그럼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을 논하지 않습니다. 일단 함수가 돼야지만 1대1 대응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됐어요. 이거 2차 함수죠. 그러면 얘는 세로줄을 그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는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인데 가로줄을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한없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쭉. 그러면 함수가 되죠. 다시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걸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는 위로 볼록하면서 y절편이 2인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만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a-3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는 없는데 y절편이 2란 건 알 수 있죠. y절편이 2. 그러니까 요 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2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 밑으로 가면 안 되죠. 밑으로 가면은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기울기가 음수죠. 0이 아니라 음수. 그러면 a-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a가 이제 3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다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일단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다. 다시 이렇게 연결했을 때 1대1 대응이다. 이건 1대1 대응. 다시 이렇게 이건 함수다 아니다? 함수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다. 그럼 가로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이다. 대응이 아니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왜냐면 밑에서는 안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그냥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이거는 대응. 아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따로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항상 만나면 대응. 어디서는 만나는데 어디서 안 만난다. 이러면은 함수입니다. 이 두 개도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7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Q이면 P이다, 나날이면 나피이다가 모두 참일 때 Q이면 P이다가 있고 이건 뭐 건드릴 게 없죠. 나달이면 나피다. 나달이면 나피인데 이 낫이 너무 많죠. 이럴 때 대우명제를 써서 바꿔주죠. P이면 R이다로. 그러면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 다시 부분집합 관계로는 R이 제일 큰 거죠. 이렇게. 그래서 R이 제일 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 R이 제일 크고 이 안에 P가 있고 다시 요 안에 이제 Q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Q가 P에 포함되냐? 여기 Q가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P와 Q의 합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은 P입니다. 그럼 P는 R에 포함되냐? 그렇죠?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다음 디귿. 디귿이 좀 복잡한데 여집합, 뭐 여집합 너무 많아요. 근데 왼쪽을 잘 봤더니 얘는 앞에서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P와 R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포함되냐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개될 때는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 되니까 같은 교입니다. 그럼 P와 R의 합집합은 P와 R의 합집합은 R이죠. 그러면 R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입니다. 이 바깥쪽 요 것이 Q 여집합. 그럼 Q 여집합은 더 넓죠. 이 안에 포함되냐? 그럼 포함되죠. Q 여집합이 훨씬 넓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사이의 관계, 화살표가 이렇게 가게 됐을 때는 이 P가 넓은 거, 요 포함 관계만 알면 되죠. 자, 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가 나와 있고 Q와 R이 나와 있는데 지금 P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P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또는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Q는 모르고 R도 모르죠. 이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럼 이렇게 되고 Q가 P를 포함합니다. 이게 P인데 Q가 넓대요 지금. 그럼 Q가 넓은데 Q가 A보다 크다예요. 그럼 얘네 P를 포함해야 되니까 A보다 크다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 Q가 P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A는 이쪽에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죠. 같아도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빵꾸니까.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P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R이 P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B보다 크다는데 R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있으면 P 안에 안 들어가죠. 여기 있어도 P 안 들어갑니다.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R이. 그러면 요 값은 5보다는 크거나 같죠. 또 같아도 됩니다.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 B의 최소값은 5인데 B 빼기의 최소값, 이게 작으려면은 앞에 건 작고 뒤에 건 커야죠. 앞에 건 작고 뒤에 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이 되겠죠. 여기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왔는데, 자,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맞는 겁니다. 화살표를 맞는 거.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쏘는 겁니다. 화살표를 쏘는 거. 이 두 개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어느 반 40명의 학생에게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B 문제만 맞힌 학생은 8명, C 10명, A 15명.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제 문제에 뭐 A와 C의 교집합이 없다, 혹은 B와 C의 교집합이 없다, 이런 말이 없죠.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말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특이한 말이 문제에 A와 C는 교집합이 없다. 그럼 A와 C의 교집합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A와 C의 교집합이 없다. 그럼 가운데 B는 껴 있겠죠.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고, 이런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근데 거의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B 문제만, 그러니까 B 문제만이니까 여기가 8명, C 문제만, 그럼 여기 10명이겠죠. 그 다음에 A 문제를 맞춘, 그럼 A는 이렇게가 15죠. 이렇게 A 문제 맞힌 학생 15. B와 C는 맞추고 A는 틀린, 그럼 B와 C는 맞추고 A는 틀린, 그럼 여기를 물어본 건데 바깥에 3명이 있죠. 이렇게. 전체는 40명. 그럼 이걸 다 더하면 40이 돼야죠. 23, 33, 36. 그래서 여기는 4명입니다. 간단하죠?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이렇게 그린다. 별 말이 없으면. 10번입니다. 10번 함수 fx는 x 더하기 2에 대해서 합성함수, 이거는 자, 합성함수를 물어봤는데 합성함수를 1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합성을 10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번이 되면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보통은 3번에서 4번 정도는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10번, 20번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규칙을 찾으라는 겁니다. 규칙.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F, 여기 1은 한 번 한 겁니다. 한 번은 그냥 안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2번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2. 제곱이 아니라 합성을 2번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fx와 같은 뜻이죠. 근데 fx는 x 더하기 2니까 f에 x 더하기 2를 x에 대입하는 얘기예요. x 더하기 2를 여기에 대입했잖아요. x에. 그러니까 여기다 x 더하기 1을 대입하는 얘기죠. 그럼 x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x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럼 3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x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fx 더하기 2는 여기 있죠. fx 더하기 2는 x 더하기 4. 그래서 x 더하기 4가 되고, 다시 x 더하기 4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3번 했는데 3번 하니까 규칙이 보이죠? 여기 1일 때는 2를 한 번 더했고, 2일 때는 2를 2번 더해서 4였고, 3일 때는 2를 하나 둘 셋 3번 더해서 6입니다. 그러면 F10은 10번을 합성을 하면 x 더하기 2가 10번이겠죠. 20. 합성을 10번을 하면 뒤에 상수항이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에서 합성하는 거는 좀 쉽죠, 생각보다. 근데 다른 문제는 똑같은 방법이어도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규칙을 찾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어떡하냐? 연습해야죠. 그리고 쉽게 알아보려면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11번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값은, 자, 이거는 잘 찾아서 대입을 해야겠죠.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할 때 알맞는 범위에 알맞은 숫자를 잘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f-2는 마이너스 2 자체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4인데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죠. 그래서 F1이 됩니다. 이거는 F1. 그럼 F1은 이쪽이죠. 0보다 크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하면 6이 됩니다. 이거는 6. 됐고, 이건 F의 역함수사죠. 그럼 역함수사는 4가 나오게끔 하는 걸 찾는 거예요. 4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4가 나오게끔 하는 거. 그럼 4가 나오는 거는 만약에 위에서 4가 나왔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고, 밑에서 4가 나왔다. 그럼 4가 나오려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다음에서 절대 부등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절대, 이 절대의 뜻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을 구해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기억. 기억은 제곱이 너무 많죠. 기억은 제곱이 너무 많으니까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이렇게 제곱하면 절대값은 제곱이 되면 사라집니다. 전개해보면 절대값 a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a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죠. 그러면 그냥 b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더하기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크거나 같다.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 b 제곱 2ab가 됩니다. 그럼 a 제곱 b 제곱이 똑같고 2도 약분을 해버리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냐? 당연히 크죠. ab가 양수면 똑같을 테고, ab가 음수면 이쪽은 음수지만 양수니까 클 거고, ab가 0이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성립하죠. 자, 니은도 제곱하면 되죠. 이제 니은도 제곱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절대값 ab가 마이너스 ab보다 항상 크죠.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 플러스니까. 그럼 ab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플러스일 테니까 같죠.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옳죠.
자, 디귿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a-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가 남죠. 남는 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항상 성립 안 할 수도 있겠죠. 언제? a가 2고 b가 1일 때. 그럼 a가 2고 b가 1이면 이쪽은 1인데 이쪽은 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인데 식을 변형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나 니은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례를 찾아주면 됩니다. 반례, 반대되는 예, 성립하지 않는 예, 이런 거는 보통 숫자 1, 2, 분수 2분의 1 뭐 이 정도 대입해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리을은 산술기하죠. 리을은 맞겠습니다. 자, 리을은 양변을 제곱해 보면 알 수 있죠. 양변 제곱해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거 나갔다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 루트를 벗으니까 ab 이항하면 마이너스 2ab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커 나갔다.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갔던 거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에서 x에서 x로의 두 함수. 그럼 이거는 그 함수를 그려봐야죠. x가 1, 2, 3에서 1, 2, 3로 간다. 자,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은, 자, 조건 가는 f는 1대1 함수이고, 그럼 f는 하나만 만족해야겠죠.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니까.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래요. 자, 항등함수는 똑같은 겁니다. x와 y가 똑같은 거.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로 가야겠죠. 그럼 조건 나에서 f1은 g1과 같대요. g1이 지금 1이거든요. 그러니까 f1은 1이겠죠. 다음 다해서 f3 g2는 f2 지상과 같지 않다. 그럼 g2가 지금 2고 이게 2고 g3이 3이니까 이 같지 않으려면 여기가 3, 2가 되면 6으로 똑같으니까 2, 3이 돼야겠죠. 2, 3. 그래서 F3이 2, G2가 3이 됩니다. 그럼 한 개씩 대응한 거 맞으니까 1대1 함수 맞고 함수를 잘 찾아냈죠. 이때 물어본 값은 F2는 2를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3. 다시 F3, 3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앞에 건 2 더하기 이건 역함수 3이 언제 나오냐? 3이 2일 때 나오죠. 2. 그래서 2 더하기 2니까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함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 x가 1, 2, 3, 4, 4개가 있고 x가 1, 2, 3, 4,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라는 거는 요 1이 이 4개 중에 고르면 돼요. 아무거나. 안 고르면 안 됩니다. 안 고르거나 2개를 고르면 그땐 함수가 아닙니다. 항상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개, 2가 고를 수 있는 게 4개, 3이 고를 수 있는 게 4개, 4가 고를 수 있는 게 4개. 4를 4번 곱한 16의 제곱인 256개가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건 그냥 함수의 개수.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는 고른 걸 또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개. 근데 1이 고르면 이제 2가 못 고르죠. 그래서 2가 고를 수 있는 건 3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개가 됩니다. 상수함수는 모두 한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가 모두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4로 가든지.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수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여기에 1이 1로 꼭 가야 돼요. 2는 2로 가고 3은 3로 가고 4는 4로 가야 됩니다. 여기 1, 2, 3, 4인데 이쪽이 A, B, C, D면 이때는 항등함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1, 2, 3, 4가 있었다면은 1, 2, 3, 4로 가게 됐는데 이때 항등함수는 한 개입니다. 4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하나가 있던지 아니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면 한 개 아니면 0개. 4개가 아닙니다. 이거 실수를 좀 많이 하던데. 항등함수는 한 개 아니면 없다. 상수함수는 상수의 개수만큼. 14번 40명의 학생 중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5명, 지하철은 20명이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이 X명일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X명일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랬는데, 자, 버스 25, 지하철 20. 근데 이거의 교집합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조금만 겹치면 되죠. 이렇게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많이 겹쳐야 돼. 이렇게 많이. 근데 많이 겹치는데 지하철이 20명이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많이 겹치면.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지하철이 버스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20입니다. 20. 그럼 최소값은 바깥에 안 겹치면 최소값이겠죠. 이렇게 안 겹치면 최소값인데 전체 학생이 40명이에요. 그럼 40명이니까 이걸 더하면 45명이어서 넘치죠. 몇 명이 넘치죠? 5명이 넘치죠. 이 5명이 넘치는 게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쳐서 이쪽이 5, 여기 20, 그럼 여기가 15가 되죠. 그러면 40명이 됩니다.